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7세 이정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누구에게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겪어보셨나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오직 생계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며 손 하나 까딱할 틈 없이 일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무슨 소용일까요?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고 아이들도 바빠서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명희가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준 친구였고 서로의 힘든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봐. 요즘 너무 바쁘기만 하잖아. 이제는 너도 좀 행복해야지. 명희는 저를 위해 한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태. 첫인상은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저희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 이런 게 연애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태 씨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가게에 와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종업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단골 손님 한성민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10년 동안 단골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잘 알죠. 10년 단골 한성민 씨. 저에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음식점 일 도와주러 오시는 남자분 있잖아요. 느낌이 정말 이상해요.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태 씨는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집이나 직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준태 씨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이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업하면 어떨까요? 가게도 더 넓히고 체인점도 만들고 저에게 믿고 맡겨만 주세요. 돈은 수십 배로 불려줄게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준태 씨는 계속해서 가게를 확장하자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태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줬었던 명함에 있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명함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업체를 써서 그에 대한 뒷조사를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업체에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고 확실한 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준태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수억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준태 씨는 처음엔 인간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리면 잠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사기를 쳐 전과의 기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준태 씨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태 씨, 사실 저도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우리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제 말을 듣자마자 준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는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의 태도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준태 씨를 파헤쳤고 그의 사기 전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절친 김명희가 그와 계획한 공범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명희는 처음부터 저를 질투해왔고 준태 씨와 함께 저를 속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단단해졌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일에 집중하여 더욱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많은 가게를 오픈하여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큰 배신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 강해졌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